자, 회로이론에 우리가 교재는 15장의 전달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있는 내용, 전달함수,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달함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달함수는 입력대 출력비로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모든 소자의 초기값은 0으로 본 상태에서 우리가 전압비라든지 또는 전류비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주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저항이 이렇게 두 개 있는 회로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R1과 R2가 이렇게 존재할 때 입력이 우리가 여기가 V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력을 우리가 V2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과 출력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 F2는 즉 V2는 R1 더하기 R2분의 R2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전체 전압 V1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V1을 넘겨주면 어떻게 되나요? 넘겨주면 V2 V1이 되고 R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건 뭐예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식이 나온 거하고 동일한 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전압 분배라든지 전류 분배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입력과 출력의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S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Y에도 S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S의 함수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 저항은 그냥 S하고 관계없는, 주파수하고 관계없는 값이기 때문에 저항비로만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주파수가 들어간다면 여기 S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과 출력비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전달 함수를 우리가 TS, HS, GS 이렇게 텍스트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요. 자,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J오메가로 바꾸어 보면 주파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크기와 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에서 라플라스 변환 적용을 했을 경우 초기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초기값이 0일 때 우리가 저항은 변함없이 그냥 R입니다. 근데 이제 임피던스는 원래 교류에서는 J 오메가 L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때 J 오메가를 우리는 S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S로 놓고 여기도 J 오메가를 S로 놓으면 SL 또는 SC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저항으로 보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저항으로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저항으로 보면 ohm의 법칙 V는 IR, V는 IR, V는 I,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R,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저항으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함수를 구할 때. 자, 그러면 S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인데 요거는 이제 감쇄정수라 그러고 뒤에는 이제 주파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 감쇄정수라는 거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것은 0으로 가요. 이 값 자체가 0으로, 뭐를 어떤 함수를 0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력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할 때 출력이 나타나는 형태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1차 시스템인 경우, 즉 RL만 있는 시스템, R 또는 RC만 있는 시스템의 경우는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RLC가 다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응답은 이렇게 이제 진동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동하는 구간 또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에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얘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가.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정상 상태로 우리가 쭉 이렇게 빠지게 되죠.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부분, 즉 정상 상태 부분만을 우리는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 오메가를 해석하는 거고, 과도 상태까지 같이 하려 그러면 시그마를 붙여줘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류에서는 이 시그마를 무시하고 j 오메가 즉 정상 상태에 대해서만 시스템의 우리 주파수 응답이라든지 전달 함수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초기 상태가 어떤 이제
0이라면 즉 L에 이제 저장되는 전류가 초기에 0이다 또는 C에 저장되는 전압이 초기에 0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분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S라고 대체할 수 있고요. 적분 기호를 S분의 1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우리가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 때 코일 L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V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VL은 자 LD I의 DT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I가 변하는 정도의 변화 성분에 비례하는 값이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곱하면 이제 전압이 되는 건데 결국 여기 L 갖다가 위에 C하고 맞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D 나누기 DT 칸은 이 부분이 S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대문자로 바뀌는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S로 표현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미분이 S라면 적분은 S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전달함수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례 요소는 그냥 비례하니까 K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적분 요소는 S분의 K, 비례 요소에다가 없으면 그냥 S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미분 요소는 역시 없으면 S 하면 되는데, 비례 요소가 있으면 앞에 K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차 지연 요소는 1 플러스 타우 S분의 K 형태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저주파 통과 필터라 해서 LPF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우 패스 필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패스 필터로 얘기를 하고, 자, 2차 지연 시스템은 우리가 표준 2차 시스템에서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의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N의 제곱인데, 이게 이제 제타라는 게 우리가 제동비입니다. 자, 제동비라는 건 아까 이제 시스템에서 얘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느냐를 갖다가 결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n은 고유각 주파수가 되고요. 자, 부동작 시간은 exponential 마이너스 ts라 그래가 실제 요만큼 지연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신호를 넣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다가 신호를 넣었어요. 이런 신호를 넣었는데 t 이꼴 0에서 우리가 신호를 넣었는데 얘는 지나고 보니까 반응이 t 이꼴 뭐 2부터 이제 반응을 하더라. 2부터 이렇게. 그럼 원래보다 이만큼 지연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지연 시간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형태들은 자, 회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형태들은. 그리고 2차는 우리가 RLC가 같이 존재해야 되고요. 1차 같으면 RC라든지 RL이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L이나 C가 각각 한 개씩만 있을 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차 지연 요소는 우리가 LPF 로페스 필터로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하고 유사하냐면 특성이 요 적분기하고 좀 유사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사 적분기라고 한다. 자, 요런 말도 한번 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보상회로라고 있는데 사실 이 보상회로는 제어공학을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기사에는 제어공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 보상회로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진상보상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제 미분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진상은 우리가 C가 강한 회로다 그죠. C가 그럼 전류가 앞서는 회로 되고 예, 이거는 앞선 전류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앞서는 거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 미분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미분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상보상회로는 여기 적분회로라고 되어 있죠. 자,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고 PI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지상이니까 L 성분이다 생각하고 누가 앞선다? 전압이 앞선다. 이렇게 이제 자, 전압이 앞서면 전류는 뒤지겠죠. 그래서 뒤진 전류. 자, 그래서 여기서 앞선다 뒤진다는 뭐냐면 자, 이 입력 V1이 출력 V2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림 보면 V1보다 V2가 시타만큼 앞서는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선다는 의미입니다. 뒤진다는 얘기는 역시 V1하고 V2를 비교했을 때 V2가 V1보다 시타만큼 뒤진다. 자, 각이 요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각이라서 이걸 앞선다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 요렇게 뒤로 가면 마이너스 각이라고 보고 뒤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지상회로는 여기에 보면 가도 특성과 정상 특성을 계산하는 걸로 뭐 PID 제어라 그랬는데 요거는 미분과 적분 특성을 같이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PD라 할 때 P가 뭐냐면 이득이란 거예요. 그죠? 이득이란 뜻이고 D는 미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PI는 이득이란 뜻이고 P는 이득, I는 이제 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ID는 이득, 적분, 미분 이런 뜻이고요. 그죠?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뭐 특별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소자별 초기값을 고려한 라프라스 변환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R은 그냥 뭐 변화가 없어요. 주파수 함수도 아니고 변화는 없는데 여기 미분이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런 형태들을 쓸 때 우리는 요게 이제 I에 대한 미분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D 나누기 DT를 우리가 S라고 교체해 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뭐예요? I의 초기 조건 즉 I의 초기 전류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제 초기 조건을 고려한다는 거죠. 고려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i dt는 s로 그냥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i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초기 조건은 뭐냐면 앞에 l은 상수니까 그냥 곱해주시고 초기에 i에 값이 초기에 얼마 있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가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1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1차 미분 정도는 SLI의 마이너스 LI의 마이너스 자 이건 I의 초기값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C고 미분이니까 S고 V죠. 그럼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V의 초기값을 고려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걸 I에 대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VS, 요것도 V에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에 미분했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S에 fs 쓰고요. 마이너스 f0의 초기값.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여기 됐습니까? f-를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fs 빼기 초기값을 갖다가 써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블럭 선도와 신호 흐름 선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왜 사용하냐면 복잡한 이제 블럭 선도나 신호 흐름 선도를 통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런 공식이 우리가 메이슨 공식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GS라는 이제 전달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라는 값이 있고 GK가 있고 델타 K가 있고 그럼 이 각각 항들이 의미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GK라는 것은 K번째 전향 경로의 이득이라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이득이 K1이라는 이득이 있고 여기에 K2라는 이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바로 가는데 여기에는 K3라는 이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 A지점에서 B지점 갈 때 여기에 이렇게 가는 길,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요걸 갖다 우리는 전방 경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전향 경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방 경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G1, 2가 되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델타 K는 뭐냐면 GK와 접촉하지 않는 델타라 그랬어요. 그럼 델타가 뭐지?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네요. 델타는 1-L1 더하기 L2-L3 더하기 L4-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조금 특이한 잘 모르겠는 식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델타라는 걸 안에 또 보니까 L은 루프 이득이래요. 그럼 L이 뭐냐면 루프 이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이제 형태로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더 한번 해보면 요렇게 이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K1, K2라 하고요. 요게 뭐 L1, L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방 경로로 가는 거는 지금 한 개밖에 없죠. 지금 이쪽은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방 경로로 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루프 이득이란 건 뭐냐? 루프 이득. 요게 루프 이득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 즉 출력에서 입력으로 돌아오는 거. 출력에서 입력으로 돌아오는 거. 그럼 여기 루프 이득이 몇 개예요? 여기 K1하고 L1 곱하는 이게 한 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K1, K2에 L2를 곱하는 K1, K2에 L2를 곱하는 이제 이득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L1은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L1이라는 거는 페루프 이득이 합이니까 여기에 이득, 여기 이득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여기 두 번째 보면 독립된 두 개의 루프의 곱이라 그랬는데 독립된 거란 건 뭐냐면 요 루프 이득 할 때 지금 이 루프 이득과 자, 이 루프 이득과 이 루프 이득은 이 경로를 같이 공유하죠. 그러면 이게 독립된 게 아니란 거예요. 독립된 거는 지금 이것처럼 예, 이 루프 이득과 이 루프 이득은 완전히 별개죠. 이렇게 독립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페루프 곱의 합을 갖다가 더해주고 또 세 번째는 독립된 세 개가 있다면 세 개의 루프의 곱을 합을 갖다가 이번에 또 빼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델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첫 번째 전방 경로를 갖다가 했을 때 이 전방 경로 이 라인하고 관계없는 우리가 페루프 이득이 있다면 1 마이너스 델타 L1 이렇게 이제 해서 델타 1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요거를 옆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A에서 B 지점까지의 우리가 구간이 있다고 봤을 때 전방 경로라는 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얘들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왔다가 다시 출력이 입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피드백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되먹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보면 요렇게 전방 경로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전방 경로가 하나 있거나 또는 여기서 가서 또 여기서 이렇게 분개할 수도 있겠죠. 이래 간다면 전방 경로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방 경로가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면, 자, 전방 경로를 하나 표시해주면 이게, 그죠? 그러면 위에 식에서 GK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G1밖에 없죠. 1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세 개를 곱하면 되니까 A 곱하기 A가 돼가지고 A의 3승이 우리는 전방 경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방 경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위에 분모에 쓰면 되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 분자에는 이제 델타를 써야 되는데 델타는 구성이 1 마이너스 루프 1 그 다음에 더하기 루프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루프로 형성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뭡니까? 요 루프들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L1이란 거는 여기에 루프는 AB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루프도 AB가 되고 자 여기 루프도 AB가 될 겁니다. 그래서 AB, AB 그 다음 AB를 이렇게 써버리면 AB가 3개죠. 그래서 3AB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AB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더하기 보면 이제 독립된 두 개의 루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하고 안 겹치죠. 경로가. 얘하고 얘도 안 겹칩니다. 그죠? 그러면 얘, 그 다음 얘하고 얘. 이렇게 세 개가 총 서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된 세 개를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A, B하고 A, B하고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이쪽에 AB, AB가 더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요거가 곱해주면 A제곱 B제곱이니까 3A제곱 B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독립된 두 개의 페루프를 곱해라 그죠. 그러고 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페루프하고 이 페루프하고 곱한 다음에 다하고 그 다음 요거하고 곱한 다음에 다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면 3A 제곱 B가 됩니다. 자, 이때 세 번째 보니까 독립된 세 개의 페루프의 곱이다 그랬다 그죠. 그럼 독립된 세 개. 자, 얘는 이 경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가 앞에 거 서로 독립적이죠. 그래서 피드백 되는 게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다 독립적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A의 삼성, B의 삼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델타식에 의해서 L2에다가 L2는 지금 3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그죠? L3가 되니까 마이너스 A의 삼성의 B의 삼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 마이너스 3AB 더하기 3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3 A의 삼성 B의 삼성. 자, 요것은 우리가 1 마이너스 AB의 삼성하고 같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인수분해 공식 그죠? 그다음 제곱할 때 공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전달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 보았습니다. 자, 6번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부터. 자, 여기가 입력이고 출력입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를 쓰면 우리가 GS라고 해봤을 때 GS라는 거는 그 G라는 거는 입력하고 출력의 B라 그랬습니다. 입력하고 출력 R과 C의 B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방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위에는 G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G1만 쓰고요. 자, 피드백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G1, G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뭐 다른 게 있냐고 쓰려고 보니까 다른 루프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전달 함수가.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방 경로가 하나밖에 없죠. 이것도. 이렇게는 못 가니까. 자, 그러면 하나가 있으니까 역시 분모에는 G1, G2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1 마이너스 루프를 쓰는데 루프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루프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라인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에 요거 그러면 G2하고 G3 그 다음 더하기 G1, G2, G3가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살짝 지어서 자, 그러면 요게 하나의 루프가 되고요. 자, 요게 하나의 루프 되고 요게 하나의 루프가 되니까 G3가 아니고 G1, G2네요. 그죠? G1, G2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 여기서 요 마이너스 있죠. 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그럼 앞에 얘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부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다. 자,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도 잘못했네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한번 보시면 전방 경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에 대한 전방 경로는 하나밖에 없고 A에 대한 것만 보겠습니다. 출력 C에 대해서 A에 대한 것만 보면 자, 이렇게 전방 경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방 경로는 G1하고 G2예요. 근데 우리가 피드백 되는 건 1 마이너스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G1, G2, G3를 곱하면 되는데 지금 플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호 없이 그냥 이렇게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방 경로가 하나죠. 그럼 전방 경로가 G2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지만 또 여기서 어떻게 갈 수도 있습니까? 지워볼까요? 자, 요 함수에 대한 전방 경로는 하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두 개가 되는 거죠. 입력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B에 대해서는 보면 전방 경로는 하나밖에 없죠. 입력에 대해서 전방 경로는. 그래서 여기 G2가 되고요. 그다음 피드백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G1, G2, G3인데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부호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달 함수를 두 개를 합쳐주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되고 합쳐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달 함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블록 선도고 요거는 신호 흐름 선도입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방 경로가 A, B, C, D까지 있으니까 하나고 그죠? 우리가 페르프 경로는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피드백 할 때 아무 표시가 없이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C인데 1-에 CE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자, 마이너스에 C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BC에 마이너스 F니까 마이너스 BCF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C에 플러스 BCF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얘를 보겠습니다. 얘는 전방 경로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전방 경로가 두 개예요. 그럼 전방 경로 1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부터 먼저 쓰면 G1이라고 쓰겠습니다. 전방 경로가. 왜냐하면 지금 다 곱하기 1이니까. 자, 이렇게 쓰고 델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경로하고 접촉 안 하는 경로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G는 그냥 G1으로 끝납니다. 근데 G2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럼 일단 전방 경로는 G2예요. 근데 G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접촉 루프 여기 얘가 있습니다. 그죠?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1-GH가 되죠. 그래서 GH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1 마이너스 자 요렇게 피드백을 하나 합니다. 그죠? 하나 하니까 GH로 씁니다. 다른 피드백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접촉 루프냐 비접촉 루프를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써 주시면 충분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